4월 많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이승훈 소장의 5월 세미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2시부터 합정역 인근 세미나실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투자 지역으로 매력적인 마포구와 성동구의 아주 상세한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 높은 매물들의 특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잠실의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위치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잠실 일대입니다. 엘리트 단지와 잠실 주공 5단지가 있는 곳이고 바로 오른쪽 편에 장미 1차 아파트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 세 개가 통합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은 2호선과 8호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강변에 접해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사실상 명실상부 잠실의 최대 랜드마크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와 비교될 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장미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종합적인 구상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약간씩 변경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모습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 조감도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집은 어쨌든 완성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아파트가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한강과의 연계성, 수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얼마의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또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잠실 장미아파트는 3,52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5,165세대, 그러니까 상당히 큰 멤버드급 단지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죠. 아파트는 28평형부터 64평형 정도까지가 있는데 지금 28평형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32평 같은 경우는 22억 5천, 38평은 24억 4천, 45평은 26억, 56평은 30억, 64평은 33억 6천. 이거는 정비계획상 감평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의 감평 평가액이 나와서 아파트 종전자산가 총액은 8조 3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상가의 감평은 지금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들이 큽니다. 여기 상가 소유주가 500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상가에 대한 감평도 무려 1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평가금 총액은 9조 3,8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감정평가 시점이 더 뒤로 갈 거기 때문에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는 같아요. 자, 그리고 구역 면적은 77,900평입니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로 사용하는 면적과 존치되는 종교시설 부지를 빼게 되면 주택용지는 64,600평 정도가 되고요.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260%, 그런데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를 꽉 채웠기 때문에 늘어나는 용적률 약 40%의 절반인 대략 20% 정도가 의무 임대주택 비율이 됩니다. 이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용적률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봤더니 6.6%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공급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12,900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즉 이만큼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임대로 제공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12,900평이고 정비계획상으로는 25평 514세대를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계산해 봤더니 12,918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14세대의 25평 아파트 공공임대 물량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00, 600평의 그 면적에서 용적률 300%를 곱하게 되니까 용적률 면적은 한 19만 3천 평 정도가 되고요. 이 밖에도 용적률에 산정되지 않는 면적들도 있죠. 지하층 전부와 발코니 이런 부분들은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연면적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연면적은 33만 9천 평 정도가 됩니다. 자, 요거는 늘어나는 실제 용적률상 면적보다 1.75배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틀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1.5도 있고요. 강남의 핵심 아파트 같은 건 2배가 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7에서 1.8 정도, 그래서 좀 1.75배 정도 해서 연면적은 33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공사비를 하게 되는 건데, 공사비는 두 가지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900만 원, 그리고 이따 1000만 원짜리 공사비일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에다가 900만 원 곱했더니 공사비는 무려 3조 500만 원이 나오고, 기타 사업비 같은 건 공사비 한 3분의 1 정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보상비라든가 금융비라든가 조합 운영비라든가 등등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약 1조. 그래서 총 비용의 합계는 4조 남짓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 세대수는 5,165세대인데 조합원 수는 3,522명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514세대니까 그 나머지인 1,129세대가 일반 분양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25평서부터 78평. 요거는 제가 제곱미터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제곱미터보다는 평형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변경을 한 거고요. 이 변경 과정 속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무시해야 될 수준이니까 평형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 평형으로 따졌을 때 25평, 28평까지는 다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44세대는 다 33평으로 일반 분양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죠. 큰 평형대를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부는 25평 285개, 28평 300개, 33평 544세대로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데 조합원 3,522명은 계산의 편의상 현금 보상 없이 전부 다 분양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제곱미터 넘어가는 것들은 91세대, 그래서 66세대, 25세대를 책정을 했고요. 펜트 같은 경우는 25세대 정도 넣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33평, 1831세대고 85제곱미터 초과부터 135제곱미터 미만 이 구성이 1600개 정도가 되는데 37평은 650세대, 43평은 600세대, 52평은 350세대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뭐 보편적으로는 50평대보다는 30평대 후반, 40평대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 50평대보다 더 높게 이렇게 조합원이 가져간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조합원 평당가와 세대수를 곱해봤더니 총 9조 3,600억 정도의 조합원 수익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평형은 약 38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공급 면적은 13만 4천 평이 됩니다. 자, 상가 공급 면적은 12,9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3,400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규모가 늘어났는데 상가 면적을 왜 늘리지 않았느냐?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상가가 예전과는 그 받는 대우가 좀 틀리죠.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상가보다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온라인이 굉장히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상가들이 예전만큼 잘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짓는다는 것보다는 많이 짓지 않는 쪽으로 가정을 했고 실제로 13,000평, 지금 13,000평이 절대 작은 규모도 아닙니다. 5,000세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공공임대 면적은 12,900평, 일반 분양 면적은 33,000평, 조합원 공급 면적은 13만 4,000평 정도가 돼서 총 합계 면적은 19만 3,000평 정도로 용적률상 면적 과 동일하게 맞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권리가 추정액은 25평 같은 경우는 17억 7천, 28평은 19억 6천. 자,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추정가는 25평 같은 건 17억 7천, 28평은 19억, 33평은 23억, 37평은 26억, 43평은 29억, 52평은 33억, 62평은 37억, 78평 펜트는 무려 102억 정도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들은 7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조 3천억 정도의 수익이 생겼고요. 임대 분양 같은 경우에는 원가로 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게 정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600만 원, 평당 6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원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정도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600만 원 책정했더니 이거는 1,395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상가는 이게 지금 7,900억인데 요게 사실은 그 정비계획상 내용을 봤더니 지층 1층, 2층, 3층, 4층까지 지어지는데 이걸 평균 냈더니 7,9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이긴 하지만 글쎄요, 뭐 장미 아파트 상가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의 최근 트렌드상 요 정도 금액이면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은 하는데 1층 기준이 아니라 전층 기준이니까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나 하여튼 그걸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가에 대한 분양 수익도 무려 1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수익은 평당 8,500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요거를 정비계획상에서는 굉장히 좀 낮게 본 것 같은데
너무 안전빵 아닌가 싶습니다. 8,500 정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33평 아파트 한 8억 정도 한다 그러면 5천 세대 한강변 잠실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안 사시겠습니까? 네, 저는 무조건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평당 1억도 가능할 것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8,500이면 무난하게 될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총 수익은 13조 3,600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평가 총액과 비용의 합계액과 총 수익의 합계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비례율은 99.16%가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며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날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8평형을 구입하신 분이 25평으로 다운사이징을 살짝 하신다 그러면 2억 정도를 돌려받고요. 동일한 평수를 갔을 때는 3천만 원 역시 돌려받게 됩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사업성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동평형 갔을 때 분담금을 안 내게 하는 게 목표이고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처럼 뭐 분담금을 돌려받고 새 아파트 받고 이건 거의 사라졌고 새 아파트 동일한 평수 간다 하더라도 분담금만 안 내고 갈 수 있다면 땡큐라고 하는데 장미 아파트가 사업성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은 솔직히 안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막상 해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맨날 그 잠실주공 5단지랑 비교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잠실주공이 워낙에 그 사업성이 좋았던 거고 장미 아파트도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8평형이 33평 배정받으면 3억 정도, 3억 3천 정도의 분담금을 낼 것이고요. 32평형을 매입하신 분이 33평형 동일한 평수 가게 되면은 1억이 채 안 내는 9,300만 납부하면 되고 37평으로 늘렸을 때는 3억 6천을 냅니다. 38평 구입하신 분들은 동일한 평수 갔을 때는 1억 7천 정도의 분담금이 납부가 되고요. 45평이 약간 비슷한 43평으로 가게 되면 3억 정도 분담금, 56평형이 52평으로 조금 작아지게 되면 2억 6천 정도, 61평으로 가게 되면 7억 정도의 분담금이 생기고 64평을 갖고 계신 분들은 향후에 52평으로 좀 줄이게 되면 돌려받고요. 61평형으로 비슷한 평수로 가게 되면은 약간 4억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로 가게 되면 펜트하우스는 워낙에 세죠. 68억 정도의 분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47평 같은 경우에는 43평 조금 낮아졌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 52평으로 늘렸을 때는 4억 7천 정도의 분담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세대로 지금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향후에 분담금 감안했고 최종적인 완공됐을 때의 수익이 얼마가 날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28평형을 구입해서 25평형으로 간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완공될 때 가격은 한 1억 2천 정도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25평은 30억, 그 다음에 33평은 약 40억 정도가 추정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28평형 구입해서 25평으로 배정받으면 약 8억 정도의 차익이 생길 걸로 보여지고요. 현 가격 기준 28평이 28평 간다 그럼 10억 정도의 차익, 28평이 33평 가게 되면 12억 정도의 차익이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32평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평수 33평 갔을 경우에 한 13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고 43평으로 늘리면 19억 정도 차익이 생깁니다. 45평 구입하신 분이 52평 가는 것들을 배정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22억의 차익, 56평 매입해서 61평 배정받으면 29억의 차익, 64평 과감하게 68평 질러서 펜트하우스로 간다라 그러면 약 42억의 차익이, 68평 매입해서 78평 가게 되면은 약 42억 원의 차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평형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더 많은 돈이 소유가 되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비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분이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돈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이 그렇죠 뭐. 자, 그래서 장미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8평을 매입해서 28평 간다 그러면은 현재 금액에서 분담금이 없거나 좀 돌려받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33평 갔을 때는 33평을 갔을 때는 3억 원 정도의 분담을 더 하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28평에 한 24억 정도 하는데 그러면 33평까지 구입하는데 한 27억 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27억 원으로 잠실의 장미 아파트 33평 배정 받는다.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33평 금액은 한 25억 7천, 26억 정도 할 것 같은데 25, 6억 정도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더해지게 되면은
현재 33평은 한 26억 내외 정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한 1억 정도의 분담금을 감안하게 되면 역시 27억 정도로 33평을 배정받게 되는 거니까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일단은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건 없는데 상가에 대한 분양 수익이 좀 크지 않는가? 좀 크게 산정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900만 원으로 좀 책정한 상태입니다. 이 900만 원의 공사비가 사실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천 세대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구매 경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공사 비용 평균은 낮게 책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고급화된 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내용 동일하고 공사비만 1,000만 원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사업비 살짝 낮추고 이렇게 공사비를 1,000만 원으로 해갖고 더 고급화 단지를 지향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담금은 좀 늘어나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까 공사비 900만 원일 때는 28평이 33평 갔을 때는요 3억 3천의 분담금을 냈는데 약 9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략적으로 이 20, 30평대 내에서는 한 1억 정도의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100만 원 늘어나게 되면은 분담금이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공사비를 조금 더 드리게 되면은 더 고급화된 단지, 더 멋진 커뮤니티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되면 1억 정도, 예를 들어 33억짜리 아파트가 34억 이상만 만들어지게 되면 더 공사비를 투여한 대가로 그러면 이득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담금 비용 측면만 보지 말고 공사비를 아예 그냥 900만 원 하지 말고 1,000만 원 혹은 1,100만 원 팡팡 써가지고 우리 한 1억 내지 2억 정도 더 내는 대신에 가치를 4억 내지 5억까지 끌어올려 보자. 좋은 방법이죠. 이게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텐데 장미 아파트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높게 책정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조합원들이 잘 상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잠실 장미 아파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업성이 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한강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봤을 때는 우와 정말 아직도 소위 먹을 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대단히 많죠. 장미 아파트가 성공적인 재건축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